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지루하고 딱딱한 화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지지고 볶고 썰고 하는 주방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주 은밀하고도 놀라운 과학 법칙들에 대한 해설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평범한 주방이 엄청나게 역동적인 화학 실험실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내용을 쭉 듣고 나시면요, 아마 오늘 저녁 요리하실 때 주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진짜 흥미로운 주방의 이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1.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부터 시작해서요. 2. 단백질의 힘. 3. 필수 비타민 해설. 4. 눈을 즐겁게 하는 음식의 색깔. 그리고 마지막 5. 갈변의 과학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주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1. 구성 요소, 아미노산입니다. 여기서 등전점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름이 살짝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원리는 꽤 간단합니다. 아미노산은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알칼리성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독특한 녀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가진 전하의 합이 정확히 0이 되는 딱 그 특정 pH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등전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물에 제일 안 녹게 됩니다. 즉, 용해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아미노산 종류마다 이 등전점이 다 다르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할 두 가지 독특한 화학적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황 성분을 품고 있는 함황 아미노산인 시스테인과 메사이오닌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부터 독특한 헤테로고리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히스티딘, 프롤린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혀에 잘 안 붙긴 하죠. 그래도 이 작은 조각들이 뭉쳐서 우리가 섭취하는 거대한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조각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주제, 2. 단백질의 힘입니다. 방금 본 그 작은 아미노산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일종의 생물학적 종이접기,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하면 보통 근육 키울 때 먹는 것만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그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밀, 옥수수, 쌀 속에 숨어있는 글리아딘, 제인, 오리제닌 같은 저장 단백질도 있고요. 형태를 짱짱하게 유지해주는 콜라겐 같은 구조 단백질, 산소를 부지런히 나르는 헤모글로빈 같은 운반 단백질, 심지어 인슐린 같은 조절 단백질까지.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과학이 아니라 당장 우리 식탁 위 밀가루와 밥그릇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리할 때 이 단백질에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 이게 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묽은 식염수처럼 중성염류 용액에 단백질이 스르륵 잘 녹아드는 걸 염용효과라고 해요. 반대로 소금 농도를 확 높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녹기는커녕 오히려 단백질이 덩어리져서 뚝뚝 침전되어 떨어져 나옵니다. 이걸 염석효과라고 부르죠. 소금 한 꼬집, 두 꼬집의 차이가 이렇게 극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단백질을 생물학적 종이접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주방에서 불로 가열하거나 냉동실에 꽁꽁 얼리는 행동들. 이게 사실은 그 예쁘게 접힌 종이접기를 확 풀어헤치는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변성이라고 부르죠. 핵심은요, 단백질의 기본 뼈대인 1차 결합 자체는 끊어지지 않은 채로 열이나 동결 같은 조건 때문에 입체적인 모양만 변형된다는 거예요. 달걀을 삶을 때 투명했던 흰자가 하얗고 불투명하게 굳어버리는 거, 다들 아시죠? 그게 바로 완벽한 변성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면 보통 물에 잘 안 녹게 되고 끈적해지면서 본래의 기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망가진 것 같고 나쁘게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단백질의 원래 형태를 이렇게 파괴해 줌으로써 우리 몸이 이 단백질을 아주 훨씬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소화율 증가죠. 우리가 불을 써서 고기를 요리해 먹는 완벽한 과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단백질이라는 든든한 메인 요리를 맛봤으니 이제 요리의 사다리를 한 칸 더 올려가 볼까요? 세 번째 주제, 3. 필수 비타민 해설입니다. 비타민, 이 녀석들은 주변 환경에 진짜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요리하는 환경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 어떤 영양소는 살아남고 어떤 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비타민 A, D, 폴산, 니아신은 알칼리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팁니다.
하지만 티아민이나 리보플레빈, 비오틴 같은 애들은 알칼리를 만나면 그냥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식재료의 영양성분표가 완전히 새로 쓰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비군 비타민들은 각자 개성이 정말 뚜렷해요. 먼저 비타민 B12, 코발라민은 포유류의 간이나 신장 같은 곳에 주로 몰려 있어서 엄격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결핍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비타민 B6는 어떨까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알아서 뚝딱뚝딱 합성해주기 때문에 부족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편하죠? 그리고 리보플레빈, 이 친구는 빛에 너무 예민해서 빛을 쬐는 순간 루미플레빈이라는 다른 물질로 훅 변해버립니다. 비타민의 세계, 알면 알수록 재밌지 않나요? 하지만 이 모든 비타민 중에 단연코 가장 나약한 그야말로 비타민계의 개복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오렌지나 레몬에 듬뿍 들어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물에 너무 잘 녹고 강한 환원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리하고 가공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냥 보관만 해도 제일 쉽게 파괴되어 날아갑니다. 신선함이 왜 생명인지 여기서 딱 화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셈이죠. 자, 이제 시각을 자극해 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주제, 4. 음식의 색깔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채소를 데칠 때 쓰는 물의 pH가 그 요리의 최종 색깔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녹색 채소의 색소인 클로로필을 산성 용액에서 가열하면 페어피틴이라는 칙칙한 녹갈색으로 변해버려요. 반대로 알칼리성 용액에서 데치면 어떻게 될까요? 클로로필라이드로 변하면서 눈이 쨍할 정도로 밝고 선명한 초록색이 됩니다. 식당 반찬으로 나오는 시금치나물이 집에서 한 것보다 훨씬 파릇파릇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음식에 색을 입히는 다른 천연 안료들도 빠르게 훑어볼까요? 빛과 산소에 엄청 취약한 카로티노이드도 있고 붉은 사탕무에 들어있는 베타시아닌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신기한 건 단연코 안토사이아닌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천연 리트머스 종이, 그러니까 pH 지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성이 강한 pH 1 이하일 때는 붉은색을 띠다가 중성이나 알칼리성인 pH 7, 8로 넘어가면 순식간에 푸른색으로 확 변해버리거든요. 마술쇼에서나 볼 법한 변색 효과가 바로 이 녀석의 지시랍니다. 자, 지금까지 식물성 색소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보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누구나 주방에서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미스터리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정육점에서 방금 사온 선홍빛 스테이크 고기가 있죠. 이걸 상온에 잠시 두거나 뜨거운 팬 위에 올리면 왜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변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여정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해설의 마지막 섹션, 5. 갈변의 과학입니다. 고기 색깔이 변하는 과정 뒤에는 철분의 아주 은밀한 화학적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첫째, 갓 자른 생고기 속의 햄색소는 포르피린 고리 안에 이가철 원자를 품고 있습니다. 둘째, 이 고기가 공기 중의 산소와 딱 만나는 순간 아주 선명하고 예쁜 적색을 띠는 옥시미오글로빈이 됩니다. 이때까지도 철은 이가 상태를 유지하죠. 그런데 셋째, 시간이 지나서 이 철이 삼가로 산화되는 순간 고기는 갈색의 메트미오글로빈으로 바뀌고 맙니다. 산소와 철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3단계 마술인셈이죠. 우리 음식이 맛깔나는 갈색빛을 띠게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화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노이딘이라는 거대한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비효소적 갈변, 즉 그 유명한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설탕 같은 당류를 고온에서 달궈서 풍미를 끌어올리는 캐러멜화 반응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과를 깎아두면 저절로 갈색으로 변하는 효소적 갈변이에요. 이건 오직 열을 가하거나 산소를 싹 차단하거나 산도를 낮추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갈변하는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는 게 다 이런 치밀한 과학적 계산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주방 속의 은밀한 화학 실험실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만지는 식재료들 안에 이렇게나 역동적이고 정교한 화학 반응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요리하러 주방에 들어가실 때 도마 위에서 단순히 파와 고기라는 식재료만 보게 되실까요? 아마 아닐걸요? 산성과 알칼리로 오가는 아미노산, 요리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pH 수치, 그리고 열을 받으면 극적으로 변신하는 다채로운 색소들의 거대한 실험 무대로 보이실 겁니다.
지루했던 일상에 이 놀라운 화학의 렌즈를 한 번 더 씌워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